자, 오늘은 지층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여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전 지구적 홍수와 같은 격변으로 인해서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지층은 그랜드 캐년에서 볼 수 있는 지층을 들 수 있겠죠. 진화론적 지질학에 따라서 우리는 각 지층은 몇 억 년에 걸쳐 서서히 쌓여서 형성되었다고 배웠고, 각 지층에는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연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파이 그룹은 3억 1,500만 년에서 2억 8,500만 년, 헐밋 포메이션은 2억 8천만 년, 이런 식으로 연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증거는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쌓였다고 하는 주장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창조과학자들의 주장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 지구적 대홍수의 결과라는 주장과 일치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전 지구적 대홍수에 의해서 지층이 형성되었는지 아니면 천천히 형성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서서히 쌓였다는 주장을 일반적으로 동일과정설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전 지구적 대홍수의 결과라는 그러한 주장들은 격변설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이 이토록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이유는 그 증거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다른 믿음 혹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료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지만, 그리고 그것이 오랜 세월이든 격변이든 그것은 현재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이미 발생한 일이죠. 따라서 관찰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 그렇죠? 세계관을 가지고 현재 남아있는 자료를 해석해서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료를 관찰할 때 우리는 지층이 격변에 의해 형성될 수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진화론을 비롯한 인간의 이론이 최종 권위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료를 관찰할 때 지층은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발생했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사실, 관찰 사실 및 증거들은 어떤 주장과 더 부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거. 많은 지층들은 넓은 범위에 걸쳐서 존재합니다. 대륙의 많은 부분, 어떤 경우에는 여러 대륙에 걸쳐 존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랜드 캐년에 있는 지층들 중 하나를 옆으로 따라가 보면 계속 연결되어서 거의 전 미국을 덮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호주의 Great Artesian Basin이라고 하는 그런 지층,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호주 전 대륙을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퇴적층은 주로 물에 의해 운반되어 온 육지의 퇴적물들이 쌓여서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듯이 나일강의 하구인데, 강 하구나 이렇게 삼각주 이런 곳에서 형성이 되죠. 그러나 그토록 넓은 퇴적층이, 이렇게 넓은 퇴적층이 강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규모로 보아서 전 지구를 뒤덮은 물에 의해 퇴적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죠. 자, 두 번째 증거는 지층 사이사이에는 느린 침식이나 토양 혹은 산과 골짜기와 같은 지형의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입니다. 만약에 각 층 사이에 수백만 년의 시간이 존재했다면 비나 바람에 의해서 깎인 흔적들, 골짜기나 비가 많이 온 부분, 바람이 좀 더 많이 깎은 부분은 울퉁불퉁해지겠죠. 그런 부분이 존재해야 하지만 완전히 그랜드 캐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침식의 존재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진화론자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평한 그런 경계면을 Great Unconformity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지만, 그런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논리적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때 움직이는 물로 인하여 진흙, 모래, 자갈과 같은 퇴적 입자들이 그 크기와 무게, 밀도와 둘레에 따라 뚜렷한 층을 이루며 쌓일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체역학적 분류, 영어로 하면 Hydrodynamic Faulting이라고 불리는 아주 잘 알려진 그리고 관찰된 현상이며, 지층 사이에 느린 침식이나 토양 혹은 산이나 골짜기와 같은 지형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뚜렷한 경계면이
마치 시루떡을 이렇게 쌓아놓은 것처럼 뚜렷한 경계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런 격변에 의해서 더 잘 설명이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잘 관찰될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 퇴적암층에는 화석화한 동물 발자국과 잔 물결 자국 그리고 빗물 자국들도 관찰이 됩니다.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발자국이 화석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쉽지 않지만 현재까지 이런 공룡의 발자국이 발견되지 않은 대륙은 없어요. 그리고 그 수도 수십억에 달합니다. 그것은 물결 화석, 이 보듯이 물결 화석과 빗물 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국이 생기려면 아직 굳지 않은 부드러운 퇴적층 위에서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성이 되더라도 비바람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없어지지 않으려면 다른 층이 그 위를 빠르게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증거도 오랜 세월 동안 지층이 느리게 쌓였다는 주장보다 빠른 시간에 이 모든 일들이 발생했다는 격변설에 의해 보다 더 잘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화석 발자국들은 일반적으로 그 발자국을 남긴 생명체가 발견되는 암석층보다 아래쪽 지층에서 발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 지층이 수백만 년의 연대를 대표한다고 보면 그 발자국을 남긴 짐승 혹은 그와 비슷한 짐승이 수백만 년 후에 같은 곳에서 묻혀서 발자국을 남긴 그곳에서 묻혀서 죽었다는 아주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야 하지만 지층이 전 지구적 대홍수 때 생겼다면 홍수를 피하던 그런 짐승이 아래층에 발자국을 남기고 바로 그 위층에 이렇게 묻혔다는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증거, 이들 퇴적암 내에는 생물 혼탁작용, 바이오터베이션이라고 하는 생물 혼탁작용의 흔적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지층이 생기더라도 오랫동안 서서히 굳는다면 조개나 이런 갯지렁이 이런 구멍을 파고 사는 동물들이 일반적으로 퇴적층에는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구멍을 파고 살았던 흔적들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어떤 지층에서도 이런 바이오터베이션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지층이 생기더라도 뭐 며칠만 지나면은 이렇게 지렁이나 이렇게 조개나 이런 것들이 파고 들어가서 경계면이 없어지게 되겠죠. obliteration이 생기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은 지층이 오랜 시간에 걸쳐 생긴 것이 아닌 격변적으로 생겼다는 주장과 더 잘 일치합니다. 또 여섯 번째 증거, 세계의 많은 곳에서 여러 개의 연속적으로 쌓인 지층이 같은 각도로 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습곡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미 굳어진 퇴적암을 부러뜨리지 않고 휘게 할 수 있다는 그 어떤 실험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열과 압력이 오랫동안 가해져서 그것이 휘었다면 그 지층을 이루고 있는 입자가 변성되어서 변성암으로 변해야 하지만 습곡에서 발견되는 입자들은 원래의 변성되지 않은 입자들이 발견됩니다. 원래의 그런 사암, 이암 이렇게 원래의 암석으로 보존되어서 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빠른 퇴적이 일어났고 곧이어 발생한 대규모 지각 변동으로 인하여 아직 굳지 않은 지층이 한꺼번에 휘게 되었으면 이런 습곡, 같은 각도로 위부터 아래까지 휘어있는 그런 습곡의 그런 존재를 훨씬 더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습곡은 90도가량, 그리고 이 입자는 변성되지 않은, 이렇게 휘려면 바위를 상식적으로 굳은 상태에서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휠 수 있는 그 어떠한 실험적 그런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격변에 의해서 더 잘 설명이 되죠. 그리고 일곱 번째 증거는 다지층 화석인데요. 여러 지층에 걸쳐 존재하는 화석을 다지층 화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다지층 화석 또한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데, 자, 이런 다지층 화석이죠. 아래층, 위층을 관통하여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지층인데, 이것도 전 지구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이 나무가 아래쪽에 처음에 묻혔는데
이 지층이 만약에 수백만 년의 연대를 대표한다면 이 나무 윗부분은 존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나무가 그 시간 동안 썩거나 분해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지구적인 대격변에 의해서 이 나무와 지층이 함께 이렇게 쌓였다면, 그리고 아직 굳지 않은 지층에 나무가 박혔다면, 그래서 함께 굳었다면 다지층 화석은 쉽게 이해되고 또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증거는 바로 그 전 세계에 걸쳐 수십억 점의 화석이 발견된다고 하는 그 사실, 바로 그 자체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물이 죽으면, 그리고 물고기가 이렇게 죽으면은 물 위에 둥둥 뜨고, 또 자연에 존재하는 다른 동물들이 이렇게 먹거나 박테리아, 물, 산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해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해작용으로부터 분리되려면 격변적으로 갑자기 묻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지느러미나 소프트 티슈가 이렇게 보존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많은 동식물들이 격변적으로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화석으로 남기려면 적어도 물고기보다는 빠른 그런 진흙층에 의해서 묻혀야지 소프트 티슈가 보존된 그 화석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동식물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드러운 부분까지 썩지 않고 화석으로 남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전 지구적인 대격변의 결과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자, 성경은 노아의 홍수를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닌 역사적 사실로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화론적 설명을 배제한 채 실제 자료를 살펴보면 성경의 역사적 기록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 자신은 인간이 기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으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과거에 일어난 일과 미래에 일어날 일,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아닌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비웃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이는 것이 아닌 성경을 신뢰하고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